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정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관심도 없고 표정도 차갑고 말도 없다고 했죠. 친척들은 혀를 찾고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살아온 30년이 어땠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겨온 30년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느 날 한 권의 낡은 수첩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며느리는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날부터 냉정한 며느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한 어머니가 침묵하며 살아온 이유를. 1997년 겨울, 3살 한지수는 고아원 문을 처음 들어섭니다. 작은 손에는 부모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어제까지 지수야,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오늘은 기억 속으로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3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으니까요. 그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가 곧 데리러 올 거야. 매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이제 고아원 아이라는 사실을. 2000년 5살 지수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따뜻해 보이는 부부가 지수를 입양하려 합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작은 가방에 짐을 싸며 설렜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지수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고 나는 장면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양부모는 지쳐갔습니다. 이 아이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첫 번째로 버려집니다. 2004년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 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애랑은 안 놀아.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 지수는 점점 더 말을 아낍니다. 어차피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느꼈으니까요. 표정도 굳어갑니다. 웃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2007년 13살이 된 지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이번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게. 지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습니다. 이번엔 잘해야지. 이번엔 버려지지 않아야지. 하지만 석 달 만에 또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보청기로도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잘 분간되지 않았으니까요. 양부모는 실망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지수는 두 번째로 버려집니다. 2012년 18살 지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부였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줄게. 우리 딸이 되어줘. 지수는 이번엔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집안일을 도맡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조용히 눈치를 살피며 지냅니다. 이번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6개월 후 양어머니가 임신합니다. 친자식이 생긴 겁니다. 미안해, 지수야. 우리에게 친아이가 생기면서 내게 충분한 사랑을 못 줄 것 같아. 지수는 세 번째로 버려집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짐을 쌉니다.
역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고아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완전히 변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이 기본이 됩니다.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감정을 숨기자. 그래야 다시 버려져도 아프지 않아. 고아원을 나온 지수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합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합니다.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합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거리를 둡니다.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닙니다. 2003년 가을, 박영숙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4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홀로 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12살, 둘째 딸 민지는 10살, 셋째 아들. 준호는 7살, 막내 딸 수지는 5살입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집도 전세였습니다. 영숙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38세 고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버텨야 해. 내가 살아야 애들이 산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오피스 빌딩 청소, 한 달에 8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네 분식집, 50만 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장 야간 근무, 70만 원. 하루 18시간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내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영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5년 큰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교복과 가방을 사야 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금반지를 팝니다. 결혼 20주년에 남편이 선물한 반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우 교복 사야 해서. 손가락이 허전합니다. 20년간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지자 영숙은 자꾸만 왼손을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2007년 둘째 민지가 중학교에 갑니다. 이번에는 결혼 반지를 팝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갑오였습니다. 반지를 팔러 가는 길에 영숙은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2011년 큰아들 민우가 대학에 합격합니다. 공대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 영숙은 전세금을 깨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방 3개에서 방 2개로 줄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취업할게. 민우가 말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합니다. 안 돼. 너는 꼭 대학 나와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민우는 어머니의 눈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2018년 넷째 수진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영숙의 나이 53이었습니다. 1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허리는 늘 아프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이들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하지만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습니다. 2024년 마침내 막내 수진이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합니다. 영숙은 이제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진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큰아들 민우는 결혼 준비를 하고 둘째 민지는 초등교사로 바쁘고 셋째 준호는 스타트업을 차리고 막내 수지는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영숙은 혼자입니다. 21년간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회식 있어서 못 가. 엄마 출장 가야 해. 영숙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심할까? 그해 봄 한지수와 한민우가 만납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민우는 지수의 과묵함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말이 없으세요? 원래 말이 많지 않아요. 과묵한 스타일이군요. 저는 그게 좋은데요. 민우는 꾸준히 연락합니다. 지수는 처음엔 거절합니다. 어차피 내 과거를 알면 떠날 거야.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용기를 냅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청각장애도 있고요. 3번 입양됐다가 3번 다 버려졌어요. 민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민우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초봄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가족을 갖게 됩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시동생 준호, 시누이 민지와 수진.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지수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결혼식 날 영숙은 지수를 꼭 안습니다. 우리 며느리 환영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지수는 굳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합니다. 포옹을 받는 것도 어색합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차갑지? 별로 기쁘지 않은가 보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감정 표현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30년간 감정을 숨기며 살았으니까요.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애정 표현도 어색했습니다. 첫 명절 추석이 찾아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입니다. 민지, 준호,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인사합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건강하셨어요? 엄마, 제가 선물 사왔어요. 하지만 지수는 그저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합니다. 포옹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서운합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묵묵히 일만 합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지만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로봇처럼 일만 합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돕니다. 민훈의 며느리 정말 차갑더라.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대. 표정도 안 변하고 말도 안 해. 로봇 같아.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영숙은 변명합니다.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원래 과묵한 성격이에요. 나쁜 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냉정하다는 소문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됐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중간에서 곤란합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말도 좀 걸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친절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해 설날 또 명절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지수 씨,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설거지 다 하고 먹을게요. 영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일까? 하지만 영숙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해가 깊어집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여름 영숙이 쓰러집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종양 3기. 최소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통과 어지럼증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으니까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 민우가 급하게 형제들을 부릅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수술비를 나눠서 내야 해요. 민지가 먼저 말합니다. 오빠, 나 지금 전세 대출 갚느라 빠듯해. 얼마나 내야 하는데? 준호가 난색을 표합니다. 형, 나 지금 스타트업 투자 유치 중이야. 여유 없어. 수진도 한숨을 쉽니다. 언니, 나도 적금 깨면 되긴 하는데. 결혼 자금인데. 30분간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민우가 1천만 원, 나머지 셋이 각각 300만 원씩 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꺼이 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영숙은 그 대화를 병실 밖에서 듣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수술비를 두고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21년간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내가 병들었더니 이제 짐이 된 거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최소 3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24시간 돌봐줘야 했습니다. 또 회의가 열립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죠.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우리가 교대로 돌보는 건 어때? 나 회사 휴가 못 내. 프로젝트 중이야. 나도 학교 있어서 어려워. 민우가 입을 엽니다. 지수가 돌보면 어떨까?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립니다. 지수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옳게, 괜찮아? 힘들 텐데. 지수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돌본다고? 나는 감정 표현도 못하는데.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옳게가 해준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이들은 몇 번이나 왔을까요? 민우는 퇴근 후 10분씩 들렀습니다. 민지는 이틀에 한 번 5분씩 왔습니다. 준호는 사흘에 한 번,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식사를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몸을 닦아줬습니다. 영숙은 놀랍니다. 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지? 영숙이 태어납니다. 민우와 지수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방 하나를 영숙에게 내주고 지수와 민우는 거실에서 잡니다. 지수의 90일 병간호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지수는 일어나서 영숙을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용변을 돕고 얼굴을 씻겨줍니다. 7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영숙은 씻기 불편해서 죽을 끓여야 합니다. 지수는 매일 다른 죽을 만듭니다. 호박죽, 잣죽, 버섯죽, 닭죽. 8시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입니다. 영숙이 삼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9시 약을 챙겨줍니다. 하루 3번, 5가지 약. 10시 영숙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말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휠체어를 밉니다. 11시 집으로 돌아와 몸을 마사지해 줍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정오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입니다. 오후 2시 약을 챙겨줍니다. 오후 3시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줍니다. 오후 4시 물리치료를 도와줍니다.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오후 5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후 6시 저녁을 먹입니다. 오후 7시 약을 챙겨줍니다. 오후 8시 화장실에 데려갑니다. 오후 9시 재웁니다. 지수는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90일 동안. 한편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렀습니다. 30분 정도만요. 엄마 과일 사왔어요. 올케 고생 많아. 나 학교 가봐야 해. 준호는 2주에 한 번, 20분 정도.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10분 정도. 영숙은 자식들이 올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너희 바쁜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지수가 잘 돌봐주니까. 하지만 자식들이 가고 나면 한숨을 쉽니다.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 어느 날 밤 영숙이 침대에서 조용히 웁니다. 지수가 물을 가져다 주려 들어갔다가 듣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짐이 돼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더 조심스럽게 영숙을 돌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지수는 밤낮 없이 영숙을 돌봅니다. 에어컨을 틀어주고 시원한 수박을 갈아 먹이고 땀을 자주 닦아줍니다. 민우가 걱정합니다. 여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합니다. 영숙은 점점 더 미안해지고 궁금해집니다. 이 며느리는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걸까? 나는 이 아이에게 잘해준 적도 없는데. 90일이 지나고 드디어 영숙의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네요. 누가 돌봐드렸어요? 제 며느리가요. 며느리분이 정말 잘 돌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리 회복하기 어려운데. 영숙은 차 안에서 지수의 옆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영숙은 이제 압니다. 저 차가워 보이는 표정 뒤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영숙이 완전히 회복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어느 날, 지수는 영숙의 방을 정리합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닦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합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닫으려 합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22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호기심에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우 중학교 입학식이었다. 교복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여보가 사준 금반지를 팔았다. 35만 원을 받았다. 반지를 빼는 순간 눈물이 났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민우는 꼭 좋은 학교 나와야 해. 손가락이 너무 허전하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 괜찮은 척했다. 지수의 손이 떨립니다. 계속 읽습니다. 민지가 중학교에 갔다. 이번에는 결혼 반지를 팔았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가보인데 60만 원을 받았다. 반지를 팔러 가는 길에 혼자 울었다.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교육만큼은 시키고 싶어. 지수는 숨이 막힙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민우가 대학에 붙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다. 전세금을 깼다. 방 3개짜리 집에서 방 2개짜리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좁다고 불평한다. 미안해. 민우가 엄마, 나 대학 안 갈래라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너는 꼭 대학 나와야 한다고. 새벽 청소, 낮 식당, 밤 공장. 하루 18시간 일한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이 대학에 들어갔다. 이제 넷다 대학생이다. 내 나이 53. 15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 몸이 너덜너덜하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도 싫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우가 결혼한다고 했다. 며느리 이름은 한지수. 고아원 출신이고 청각장애가 있다고 한다.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지수는 좀 특별해. 표정이 별로 없고 말도 없어. 하지만 착한 애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에 적응할 수 있을까?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추석이었다. 며느리 지수가 왔다. 아이들은 나를 안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지수는 안녕하세요라고만 말했다. 포옹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없었다. 왜 저렇게 차가울까? 내가 싫은가?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변명했다. 원래 과묵한 성격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소문이 들렸다. 지수가 냉정한 며느리라는 소문. 나는 변명했다. 나쁜 애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왜 나를 불편해할까? 말을 걸어볼까 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옵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수가 90일간 나를 돌봐줬다. 말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줬다. 내 몸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산책을 시켜줬다. 내 자식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왜 그랬을까? 나는 이 아이에게 잘해준 적도 없는데, 오히려 냉정하다고 오해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냉정한 게 아니었다. 그저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3번이나 버려졌다고 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감정을 숨기게 된 거구나. 나는 이 아이를 오해했다. 미안해, 지수야. 지수는 수첩을 꽉 껴안고 소리 내어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터뜨리는 눈물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머니, 영숙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수첩을 읽으며 울고 있습니다. 지수야. 영숙은 지수를 꼭 안습니다. 지수는 영숙의 품에서 펑펑 웁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영숙도 웁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오해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웁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가 녹아내립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영숙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고아원에서의 15년, 3번의 입양 실패, 청각장애를 갖게 된 과정, 왜 감정을 숨기게 됐는지, 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는지, 영숙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지수야, 너무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영숙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저 안아준다는 사실에, 영숙도 지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2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수야, 너는 나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나는 적어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잖아. 너는 처음부터 혼자였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가 케이크를 사옵니다. 어머니, 같이 먹어요. 영숙은 놀랍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말을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수는 서툴지만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워갑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작은 웃음에 행복해합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됩니다.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표현이 서툴지만 영숙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안기기도 합니다. 영숙은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다른 자식들이 모입니다. 민지, 준호, 수진이 어머니를 보러 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지수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지수가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뭔가 달라지셨네요? 응, 지수 덕분이야. 지수가 나를 많이 돌봐줬거든. 민지가 지수에게 말합니다. 옳게, 정말 고마워. 우리가 엄마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자신들보다 더 어머니를 잘 돌봤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자식들도 조금씩 변합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방문합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수입니다. 1년이 흐릅니다. 가을 어느 날 영숙과 지수는 한강을 산책합니다. 영숙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수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습니다. 지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네, 어머니. 정말 좋아요. 지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지만 영숙에게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고마워. 어머니, 왜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더라.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 영숙이 지수를 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지수는 영숙의 품에서 웁니다.
행복해서 웁니다. 엄마. 지수는 처음으로 영숙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영숙도 웁니다. 행복해서 웁니다. 그래, 내 딸. 우리 딸.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한참을 안고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수와 영숙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어머니,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둘 다 표정이 밝은데? 영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응, 오늘 지수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민우는 놀랍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정말요? 여보, 정말?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우는 지수를 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를 사랑해줘서. 그날 밤 세 사람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숙과 지수는 또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케이크 맛있어요. 그치? 우리 딸이 좋아해서 다행이야. 지수는 웃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영숙 앞에서만큼은요. 영숙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웁니다. 행복해서 웁니다. 냉정하다고 오해받던 며느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딸이 있을 뿐입니다. 30년간 혼자였던 며느리는 이제 엄마를 가졌습니다. 21년간 외로웠던 어머니는 이제 진짜 딸을 가졌습니다. 수첩 한 권이 바꾼 두 사람의 인생. 오해가 이해로,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외로움이 사랑으로 바뀐 이야기. 이것이 바로 냉정한 며느리의 진심입니다.